자, 지금부터 네트워크 구축 실습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트워크의 이제 개념부터 들어갈 테고, 이 수업은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몰라도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잘, 뭐 예습, 복습. 저는 이제 예습은 잘 시키지 않고 주로 이제 복습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꼭 이해하시고, 네트워크는 무엇보다도 실습 이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반드시 이제 습득을 하셔야지 2학기 때 실습 과정에서 잘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네트워크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보죠. 네트워크를 보통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보통신의 정보, 통신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소통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고, 이제 뭔가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 뭔가를 주고받을 때 그 뭔가를 주고받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것을 정보통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와 데이터는 한 끗 차이인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점을 한번 이제 알아보면서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데이터, 우리가 정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죠. 현재 실제 생활에서. 그럼 정확히 한번 볼까요? 이제 데이터는 여기 나온 대로 실제 생활의 많은 일들을 간단히 문자나 숫자나 기호 등으로 표현하여 사람이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죠, 자료. 그러면 이제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정보도 데이터의 일종입니다. 데이터 일종인데,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람들의 사이에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즉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제 20이라는 숫자는 여기 이제 문자, 숫자, 기호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데이터죠. 일단은 데이터인데, 이제 만약에 내 나이가, 내가 20살이다, 내가 20세다, 내 나이가 이제 20세다. 그러면 내 나이가 20세면은 2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내 나이를 가르키는, 내 나이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내 나이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2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지만 나한테는 2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학교에 버스를 타고, 뭐 예를 들면 10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 의미도 없지만 나한테는 내가 오늘 타고 온 버스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나 문자나 도형, 기호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데이터냐 아니면 정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 또는 어떤 장비한테, 어떤 장치한테, 어떤 PC한테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데이터에 그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구분이 좀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데이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의미가 있는 걸로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똑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쓰레기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더 클까요? 정보가 더 클까요? 범위가? 당연히 데이터가 훨씬 크죠. 데이터가 훨씬 크고 이 데이터 안에 정보가 들어가겠죠.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를 꼭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제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서, 저 말고도 다른 문서나 다른 분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쉽진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보가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정보가 아닌 쓰레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데이터, 정보 이것을 혼용해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씁니다. 하지만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업이 또 네트워크 수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므로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뭐 사용을 하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 정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정보통신의 3대 목표 여기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의 3대 목표는 뭐 여기 이제 정확성, 효율성, 보안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정보 통신을 하려면, 네트워크를 하려면 정확해야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 이렇게 보내면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잘 압축이 돼서 효율적으로 전송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효율성에 이제 따집니다. 효율성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동시에 여러 데이터가 여러 채널이 전송을 동시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원활하게 이제 데이터가 흐르도록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 다 효율성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내 데이터를, 내 자료를, 내 정보를 누군가가 까보면 안 되니까 이제 보안을 유지돼야 되고 보안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꼭 뭐 외워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확성, 효율성, 보안성.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3요소. 정보통신의 3요소는 정보통신의 3대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3요소. 정보통신의 3요소는 정보원, 전송 매체, 정보 처리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원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정보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전달하죠. 정보를 생산자죠. 그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이제 소비자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펜이 잘 안 써지네요. 정보를 전달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을 이제 소비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제 전문 용어로, 네트워크 전문 용어로 이 생산하는 사람을 정보를 생산하는 원천, 소스라 그래서 이제 정보원 이렇게 부릅니다. 정보원.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생산된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가공하든지 아니면 처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해 주든지 이렇게 받는 사람, 이것을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정보 처리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정보원과 정보 처리원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통신이 될까요? 네트워크가 이제 될까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보원하고 정보처리원이 있고 중간에 이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전달 매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택배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있어야겠죠. 택배 아저씨가 있어야지 이제 전달이 되겠죠.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선 매체든 유선 매체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죠. 또 이제 대면에서 둘이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없다 하더라도 선이 없으면은 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음파를 통해서 이 말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공 상태면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전달해주는 전달자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여기 나온 대로 전송 매체라고 합니다. 이제 트랜스미션 미디어라고 하죠. 전송 매체. 그래서 이 전달해주는 것을 전송 매체. 이 전송 매체가 이제 유선이면은 유선 매체라고 부르고 무선이면은 무선 매체라고 부르겠죠.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배우겠습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원천, 정보의 원천 소스라고 그래서 정보원이라고도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송신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송신원. 그럼 송신원이니까 받는 사람은 뭐겠어요? 이제 받는 사람은 당연히 수신원 이렇게 되겠죠. 수신원. 송신원이 있으면 수신원이 있고 이제 중간에 전송 매체는 전송기기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생산자, 정보원, 송신원 이쪽을 이제 소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정보처련, 수신원 여기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목적지 이런 표현이죠. 목적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전송 매체는 미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TV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뭐 매스미디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송을 받죠. 모든 많은 정보들을 이런 것들 중간 이제 전송 매체를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정보원, 전송 매체, 정보 초련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렇게 소스와 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리시버,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알아둘 필요가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관련한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이나 뭐 CCNA나 아니면은 그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에도 네트워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시험용으로 좀 알아두려면은 여기에 다른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소스는 DT, 데스티네이션도 DT입니다. DT 이런 용어를 써요. 그 다음 트랜스미터는 이제 DCE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는 DCE 이런 용어를 써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써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유행했던 모뎀 같은 것을 DC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는 단말 장치죠. 최종 단말 장치.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제 요새 이제 TV, IPTV 같은 거 다 이제 네트워크가 되니까 TV 뭐 등등 최종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마주하는 그런 장치를 D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건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 해서 데이터가 터미널이니까 종착지,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이퀴먼트는 장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큐트 이퀴먼트라 해서 이제 회선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회선은 이제 중간에서 이것을 이제 번역해 준다든지 통신을 뭐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장치. 저희 때 이제 예전에는 뭐 모뎀을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은 뭐 IPTV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셋탑박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셋탑박스를 통해서 TV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셋탑박스 같은 것을 일종의 이제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DT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대략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셋탑박스 같은 게 이제 DC에 해당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트워크의 이제 발전 과정인데,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 이것을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보고만 넘어갑시다. 네트워크 발전 과정은 최초에는 음성회선이 있었겠죠. 음성회선, 전화
된 음성회선, 이 전화로 된 음성회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회선이죠. 이 음성회선과 두 번째 있는 공중교환전화망,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회선이에요. 여기 두 개는 이제 아날로그 회선.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회선이고, 다만 음성회선은 이제 전용 회선, 아날로그로 전용으로 깔린 회선을 말하고, 이제 공중 교환 전화망은 중간에 교환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교환기가 이제,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런 망이에요. 그러니까 음성회선 시절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상대방 집까지 그 선로가 하나로 이렇게 전용으로 깔려 있어야지 이게 통화가 가능했는데, 이제, 나중에 공중전화 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교환회선이 자동으로 교환을 해준다든지, 그 전에는 이제 직접 사람이 그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스위치 뽑아다가 다른 스위치에 넣고, 돌리는 전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려서 이제 전화는 전기가 이제 안 통하니까 그 전력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제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환원이 전화를 받죠. 그래서 그 교환원이 그 어디 대주라 그러면은 그거 뽑아가지고 다른데 이제 연결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 뒤에 이제 공중전화가 나왔고, 이 공중교환전화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중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용회선이란 게 나왔어요. 디지털망을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것, 음성회선에 해당되는 게 디지털에 해당하는 요거죠. 이제 전용회선이죠. 전용회선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싼 망이죠. 그리고 좀 싼 망들은 키폰 같은 거, 키폰도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아날로그 키폰 말고 디지털 키폰이 있어요. TT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 전용회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전용회선이 또 이제 공중교환 전화망처럼 이렇게 공중교환 데이터망이라 그래서 이제 스위칭이 되는 디지털 회선이 나왔고, 이건 이제 한자 차이죠. PSTN이고, 여기 T는 뭐겠어요? 텔리폰이겠죠. 전화니까 텔리폰이고, D는 뭐겠어요? 여기 이제 데이터입니다. 여기 데이터 교환망이니까. 요거는 디지털이다. 다음에 나오는 이제 종합정보통신망도 디지털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과거 같으면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ISD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에 이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그 용어였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전공하신 분들, 데이터 통신이나 통신 네트워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덜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ATM이나 프레임 릴레이나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한때 이게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한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니까 장악을 한다, 이게 이제 대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모뎀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모뎀까지는 이제 그 아날로그 통신이죠. 모뎀이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그 PC 통신 시절이 있었죠. 하이텔, 그다음 천리안, 나우노디, 유니텔, 유니텔은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등등, 또는 인포샵 01410, 01411 등등. 이제 저도 이제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한참 했던 기억이 있어요. 90년대 94년 5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모뎀이 이제 9600 이제 속도가, 그다음에 이제 14.4K 14400 bps, 그다음에 이제 28800 288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36, 그 당시 이제 모뎀으로 자네트나 US 로보틱스 같은 이제 좋은 모뎀들은 이제 그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56K, 56000. 그 다음에 이제, ISDN이 나와서 이게 이제 64K
나와서 이제 신세기였죠.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 ISDN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음성, 영상,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음성은 아날로그 회선을 타고 가고 영상이나 데이터는 이 디지털 회선을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 이제 ISDN이 나오면서 이제 음성, 영상, 데이터를 공이 뭘로 디지털 회선으로 여기 나온 디지털 회선으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한 거죠. 음성,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으로 종합적으로 전송한다는 개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속도나 뭐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긴 한데 금방 망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잠깐 이렇게 이게 대세가 될 거다고 했다가 이제 가격도 굉장히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그 뒤에 이제 뭐 우리가 그 ADSL이나 뭐 케이블 모뎀이나 뭐 다른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값싼 기술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로 빨리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시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ISDN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나왔다 하면은 뭐가 나왔냐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음성, 영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전송한다. 어디에? 디지털 회선으로 종합적으로 전송한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게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네트워크 발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기 힘들죠. 또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해서 ISDN. 물론 더 어려운 이제 데이터 통신 시험 자체 문제에서는 이제 ISDN의 채널에 관련된 속도 채널에 관련된 문제가 계산식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프로토콜 하면 네트워크를 못 하더라도 또는 네트워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안 하더라도 그냥 IT 전공자면 당연히 알아야 될 용어죠. 프로토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제 맨 앞에 뭘 쓰죠? 안 써도 가니까 안 쓸 텐데,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HTTP 또는 뭐 HTTPS, 이렇게 쓰죠. 이런 것들. 요 뒤에 이제 이 P가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예.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이제 뒤에 이제 보안 SSL 보안이 붙은 게 이제 쓰고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뭐냐? 통신할 때 사용하는 약속이에요. 통신을 할 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택배를 보낸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 펜을 누군가 택배를 보내요. 그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땡겨 놓으면 이제 그게 가나요? 목적지까지? 가지 않죠. 그래서 뭔가 약속이 있어야겠죠. 그 일련의 규칙, 약속 이것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프로토콜 용어는 국가 간의 이제 조약 뭐 이제 그런 용어였어요. 국가 간의 약속, 프로토콜, 비준 조약, 뭐 FTA 프로토콜, 뭐 이런 조약들,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것을 통신 규약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통신 규약이다, 프로토콜은. 이 프로토콜이라는 용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프로토콜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만든 그러니까 그 제품밖에 안 된 프로토콜, 그 제품끼리만 통신이 가능한 프로토콜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나온 독점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독점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뭐 IPX, SPX 나오는데 이것은 노벨 네트웨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쓰죠. 윈도우즈하고 이제 리눅스, 유닉스가 OS 시장을 다 장악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로서 노벨 네트웨어라는 운영체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일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TCP/IP에 밀려서 이제 쓰진 않는데 한때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15년, 20년 가량 된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죠? 그런 게임들 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인터넷 안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PC방이면 PC방,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 이제, 에서, 어, 내부 네트워크로 게임을 할 때, 이 아이펙스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때, 이 프로토콜을. 근데 지금은 이제 윈도우의 기본 프로토콜에서 제거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기본 프로토콜에 윈도우에서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걸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UDP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건 스타크래프트 1 시절에 블루즈원가?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이제 오리지널이었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뭐 게임을 안 좋아해서 지금 뭐 게임을 좋아했으면 지금도 뭐 이제 설명해 줄 게 많이 있을 텐데 뭘로 바뀌었는지 게임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말한 거고 아무튼 이것은 독점 프로토콜이고 이제 애플 토크라는 프로토콜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애플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거죠. 애플에서 만든 이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머신끼리 맥킨토시나 뭐 이제 애플 머신끼리만 통신이 되는 이제 프로토콜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서 만든 프로토콜. 물론 이제 특정 회사에서 만들어도 이제 공유해서 오픈소스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토콜 자체를 공개해가지고 다른 같이 쓰게 해서 이제 표준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네 장비들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독점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IP죠. 이 TCP/IP는 이제 뒤에 이게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걸 배울 건데 이 TCP/IP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가 맥킨토시가 됐든 아니면은 IBM 호환 PC가 이제 IBM 호환 PC란 말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기존 그러니까 애플 아닌 PC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요새는 X86이라고 쓰는 PC들이 있어요. 286, 386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런 PC들 그런 PC들 이제 인텔이나 뭐 AMD 계열의 최근에는 이제 뭐 애플도 인텔을 쓰긴 하지만 다시 이제 애플이 뭐 ARM이나 뭐 다른 걸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애플 말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일반 PC 이제 맥을 제외한 PC 이런 PC하고 그다음 맥 PC하고 통신이 되죠. 인터넷이 되죠. 인터넷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심지어 이제 뭐 TV, IPTV 같은 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거에서 어떤 센서들이나 어떤 특정한 엠베디드 장치나 이런 것들로 다 모든 게 이제 인터넷이 되고 집에 뭐 홈 네트워크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인터넷이 되죠, 통신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독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비고 서로 다른 운영체제여도 어떤 거는 윈도우즈 쓰고 어떤 건 유닉스, 리눅스 써도 이제 통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운영체제나 서로 다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서로 다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범용적인 프로토콜. 이게 이제 바로 비독점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비독점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IP죠.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의 3요소. 프로토콜의 3요소. 프로토콜의 3요소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뭐 이게 정보통신의 3요소 이런 게 나왔죠. 이 3자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3자.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보통의 시험 이제 일반적인 시험들 있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객관식 시험은 이제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
문제 출제자들이 이런 이제 3요소니 뭐 3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다음 중 예를 들면 다음 중 프로토콜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문제 내기 쉽죠. 다음 중 정보통신의 3대 목표가 아닌 것은 문제 내기 쉽죠. 아까 정확성, 효율성, 보안성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아닌 거. 근데 그거 왜 안 중요하냐면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정확성, 뭐 효율성,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 또 하나는 뭐 이제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거 찍으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죠. 그냥 의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정보통신의 3요소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했잖아. 한 10분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잊어버렸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뭔가요? 같이 해볼까요? 정보통신의 3요소 정보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정보를 받는 사람은 정보처리원 또는 이거는 수신원 이렇게도 했죠. 수신원, 여기는 송신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전달해주는 사람 누구였어요? 전달해주는 사람 미디어, 전송 매체, 전송 기기. 이 세 개,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통신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정보통신의 3요소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중 정보통신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단순 암기식 문제가. 하지만 문제 내기가 쉬우니까 많은, 출제자들이 이제 시간도 없고, 뭐 성의 없이 이렇게 낼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특히 독학하시면은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면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거 듣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학을 저는 이제 거의 이 IT 분야를 독학한 사람이라서 전공도 이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센스 있게 조금 문서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프로토콜의 3요소는 뭐가 있다? 구문, 의미, 타이밍이 있다. 구문, 의미, 타이밍. 구문, 의미, 타이밍.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구문, 의미, 타이밍. 구문, 의미, 타이밍. 너무 빠르나요? 구문, 의미, 타이밍. 자, 구문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구문은 여기 옆에 신텍스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은 이제 프로토콜이란 게 통신 규약인데 통신 규약 약속을 하려면 그 문법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편 번호는 몇 자리다. 우편 번호 5자리죠. 예전에는 6자리였다가 우편 번호는 몇 자리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전화번호다 그러면 전화번호 뭐 앞자리 이제 세 자리는 지역번호고 그 다음 자리는 뭐고 그 다음 자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다 있죠. 그럼 이제 그 전화번호를 뭐 이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써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요렇게 안 쓰고 뭐 이제 20자 쓴다. 그러면 이제 통신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규칙에 따른 의미, 아까 금방같이 이제 앞자리는 여기는 이제 휴대폰이다 그러면 요새는 다 010 쓰죠. 예전에는 이제 뭐 011도 있고 012는 삐삐였던가요? 015도 삐삐였고 01 또 뭐 있었죠? 016 있었죠. 017, 018, 019 요새도 이런 거 있나 모르겠네요. 이제 PCS 그 KTF인가? KTF 썼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뭐지? 지금 SK하고 합병됐죠. 017은. 그다음에 018은 예전에 이제 016하고 합병됐고 통신사는 제가 까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019는 이제 LG 고 지금은 이제 다 이게 번호가 통합돼서 010. 예전에 이제 이거 보면 아무튼 의미가 있죠, 다. 번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국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02 하면 서울이고 062 하면 광주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이제 전부 다
뭐 031 하면 이제 031이 경기도인가요? 인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 촌놈이라서 아무튼 이제 지역 번호가 있죠. 이렇게 이제 뭔가의 문법이 있고 그 문법에 따른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 주민번호도 다 몇 자리 자릿수가 있죠. 주민번호는 몇 자리이고 그 이제 문법이죠. 그다음 그 자릿수에 따라서 생년월일 이렇게 나가고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게 타이밍은 이제 시간, 여기 타이밍 영어로 타이밍이죠. 이건 타이밍 자체가 영어니까 이제 시간인데 이 지금 시간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순서와 속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이제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편지를 보낼 때 내가 편지를 이렇게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보내는 사람 있고 여기가 받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받는 사람 있고 여기가 보내는 사람 있나요? 여기가 보내는 사람 여기가 받는 사람이죠. 요새 편지를 잘 안 쓰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근데 순서 이게 바뀌면 자기가 이게 바뀌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거꾸로 가겠죠, 당연히. 자기가 다시 받겠죠.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속도가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갤럭시 지금 요새 최신 휴대폰이 보니까 갤럭시 이제 20 S20 그러니까 S20가 나왔죠. S20. 그다음에 이제 노트 10이나 이런 최근 이제 핸드폰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2G폰을 쓴다고 칩시다. 그럼 두 명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안 되면 되나요? 통화가 잘 돼야죠. 그러니까 속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속도가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속도를 맞춰서 이게 이제 통신할 것인가 이런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토콜의 3요소는 뭐다? 구문, 의미, 타이밍이다. 구문, 의미, 타이밍. 구문, 의미, 타이밍. 신텍스, 시멘틱스, 타이밍. 타이밍은 순서와 속도다.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토콜의 기능이 프로토콜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